네, 지난주 속보로 나왔던 전 LA 다저스의 감독 토니 라소다 감독의 사망은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야구 인생과 야구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준 야구의 이 앰베서더 타미 라소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화에는 저희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 LA 타임즈에 이 빌 플라시키가 쓴 이 칼럼, 이 타미 라소다 전 감독에 대한 이 칼럼이 상당히 정말 저로서는 좀 의미 있는 그러한 칼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새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네. 코로나 얘기로 항상 이 우울한 얘기만 전해드리다가 오늘은 좀 이 방향을 바꿔서 네. 정말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라소다 전 감독을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빌 플라스키 정말 유명한 저널리스트죠. 네네. 이 사람의 그 묘사가 그 하나하나에 실려 있는 그 라소다 전 감독의 인생이 다 그려지는 듯한데 그 표현 몇 개를 보면. 지난 70여 년 동안 오직 단 하나만의 진실을 추구한 사람, 또 어린이의 눈망울을 가진 자이언트, 따뜻한 심장을 소유한 투쟁가, 또 최고 치어리더인 야구 명예전당 매니저, 그리고 또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존재라고 아주 참 멋있죠. 네. 정말 라소다 전 감독은 이제 93년 인생 동안 그 다저스를 사랑한 면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그럼요. 예, 이 본인은 선수로서는 비록 빛을 보지 못했지만 이 매니저로서 정말 그 매서운 존재였고 최고의 재치와 농담 이런 것을 겸하는 정말 야구의 앰베서더의 대명사였죠. 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최종 순간은 그도 연로한 노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 홈타운의 다저 스타디움에 오너 박스에 주로 이렇게 혼자 앉아서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다저스의 블루 자켓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그 듣는 그 I bleed blue, 다저 블루, 푸른색 피를 흘린다는 표현을 처음 썼고요. 네. 정말 그의 그 인생에 사망하기 전까지 이 푸른 피를 전 세계 곳곳에 흘리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닌데. 네. 한 가지가 이번에 그 다저스가 템파베이 레이즈를 두르고 32년 만에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전 감독, 라소다 전 감독이 본 마지막 경기가 이 우승을 보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빌 플라스키가 뭐라고 썼냐면 하늘나라로 올라간 라소다 감독은 지금도 저 구름 위에서 손가락을 휘저으면서 말하는 게 들린다고 하면서요. 네. 2위에 올라오니 여기도 하늘에도 다저 블루가 있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 라소다 감독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끝도 없는데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또 성도 이탈리아니라 라소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LA로 시작해서 완전 LA 다저스를 쓰고 그렇게 했던 분이라 이 분이 정말 돌아가셔가지고 이 모든 다저 팬들 또 야구 팬들 이게 텅 빈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1927년 9월 20일 펜실베니아주 노리스타운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이 이탈리안 이민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대요. 그래서 오피셜 공식 이름은 타머스 찰스 라소다고 오남 중 한 명이었으니까 그 이탈리안 집안이 얼마나 시끌벅적했는지 상상이 가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처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성장 시절부터 이렇게 화술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로 많은 것을 해결해 온 것이 바탕이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다저스와 인연을 맺게 된 게 이제 1948년에 예전에 그 플로리다의 베로비치에 다저 타운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서 스프링 트레이닝을 하면서 인연이 됐는데 왼손 투수로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3년 조금 뛰었지만 전적은 0승 4패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선발 자리를 넘겨주고 내려왔는데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그때 당시 어린 선수로 막 데뷔하는 또 다른 아주 전설적인 이름이죠. 바로 샌디 코팩스였습니다. 네, 그래 76년에 다저스의 매니저로 드디어 이제 임명됐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몇 개의 구단, 다른 구단에서 매니저 제안을 받았지만 이것을 매번 거절해 왔다고 하네요. 네, 다저스만 기다린 거죠. 그러면서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과 이런 기회를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데뷔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사실 빌 플래스키 이 컬럼니스트도 라소다 감독을 32년을 따라다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애초 처음 그 초창기 빗 라이터, 빗 리포터로 시작해서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결국 라소다 감독의 자서전 같은 책이죠. I Live for This라는 책도 같이 펴냈습니다. 네. 이 사실 뭐 라소다 감독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불가능한 그러한 분이죠. 너무나 이 흥미로운 점이 많은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아마 오늘 이 얘기 몇 시간을 해도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정말 라소다 감독은 또 관찰을 해보면 아주 극과 극이라고 빌 플래스키 칼럼니스트가 썼는데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겐 그 따뜻한 마음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반면에 본인과 맞서서 이렇게 도전을 내미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매장시켜버릴 정도의 그 매서운 면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사람을 허그하는 걸 좋아하고 또 기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모든 자기 밑에서 뛰는 선수들의 자녀들에게도 엉클 탐이로 통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린이들에게도 또 팬들 1시간이 넘게 사인을 계속 해주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중에 혹시 이런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아주 누구와의 상관없이 혹독하게 야단을 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전에 팀에서 뛰었던 모든 선수들이 그 세월이 지나도 이름, 별명, 또 그 선수의 연관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고 있고요. 이들이 한 번씩 찾아오면은 마치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듯한 그런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라소다 감독은 또 참 재미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로 욕을 잘하는 매니저라고 봅니다. 아마 영어 단어의 존재하는 모든 욕은 다 알고 사용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고요. 근데 그 대신에 또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이런 욕을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 앞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라소다 감독 하면 이탈리안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먹는 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합니다. 이 타미 라소다 그래서 한때 별명이 타미 라자냐라고 불렸는데요. 늘 음식에 둘러싸여 있고 이건 정말 경기 바로 직전에도 포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막 먹다가 아무래도 유니폼에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니폼을 바로 경기 직전에 갈아입은 적도 여러 번 되고요. 이런 모든 것을 같이 이렇게 쉐어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저 스터디만의 그 라소다 감독의 매니저 오피스가 뭐라고 불렀냐면 모든 사람들의 버페로 통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도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또 개인적인 슬픔도 또 개인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다저스를 넘어서 전 세계를 넘어서 야구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면은 틀림없는데 이 오렌지 카운티 풀러튼 지역에 이 중산층 동네에 똑같은 집에서 69년째 사셨다고 하네요. 부인이 그 조 라소다 부인과 71년을 살았고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same old time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최악의 비극을 한번 겪었는데 바로 1991년에 이 라소다 전 감독의 아들 타미 주니어인데 보통 야구 클럽하우스 안에서 스펑키라는 별명으로 통했다고 하는데 이 아들이 글쎄 나이 33살에 에이즈에 연관된 부작용으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주 비극인데 라소다 감독은 그때도 공식적으로 아들이 그 동성연애 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아들이 죽은 사망 이유를 두고 지속적으로 거부를 해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라소다 전 감독은 누구나 어떤 아버지나 마찬가지로 아들을 사랑했고 따뜻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숨을 거두기 마지막 순간에도 그런 옆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해주면서 숲을 이렇게 숟갈로 떠서 입에 먹여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 앞에서 말한 빌 플래스키 이 컬럼니스트의 그 남다른 인연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이제 라소다 감독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요? 저도 읽어보고 참 흥미로웠는데 이 빌 플래스키 칼럼니스트 나름대로 30년이 넘게 라소다 감독을 쫓아다니면서 그 본인 나름대로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비결이 바로 감독 옆에 끝까지 오래오래 남아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남아 있어야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따끈따끈한 인사이드 스토리라든지 그 헤드라인 거리를 슬쩍 전해준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경우 기자들이 야구 같으면 덕아웃에 기웃거리면서 거기 진을 치고 앉아 있는데
본인은 그 대신 이 감독 오피스 책상 곁에 오후 내내 죽치고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그냥 있겠습니까? 라소다 감독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겠죠. 그런 얘기 다 들어주고 또 그분을 찾아오는 손님들 대접하는 도움도 해주고 마치 그 몸종처럼 있다가 그러고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 이 선수 트레이드를 할 움직임이 있다고 슬쩍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경기 직전에 라소다 감독이 또 경기가 한 뭐 몇 분 남았는데 샤워를 한다고 샤워장에 들어가서 그 샤워장 바로 앞에서 노트북을 들고 그랬더니 선수 움직임을 얘기해 준 적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것도 경기 바로 직전에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면 아주 곧 시작하는 순간인데도 큰 피자를 하나 갖고 와서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날 오후 내내 라소다 감독하고 음식을 배가 터지게 먹고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인 이 빌 플래스키가 감독이 피자 야 한 조각만 더 먹어라 막 그러신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만 더 먹으면 내가 해줄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거 한쪽 먹고 어떤 아주 중요한 선수 부상 인포메이션을 얻었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저희가 라디오 다저스의 경기를 중계하기 시작할 때 타밀라스다 전 감독 그때 당시에 감독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인사를 하러 갔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홈런을 한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니? 근데 홈런을 뭐라고 부르느냐? 홈런이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냥 홈런이라 그런다 그랬더니 외래어니까. 야, 일본에서는 홈랑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홈런을 그냥 계속 홈런이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한국어냐? 그래서 제가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한번 얘기를 하마. 그러고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할 때 내가 하나 만들었는데 홈런을 넘어갑니다. 이라고 이제 우리 부르기로 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왜 빈스 컬리가 It's going 하지 않냐. 그래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박수 치고 웃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런 이제 제가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 라소다 감독이 청중, 관중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네,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참 좋아해요. 그런 성격이라 이 관중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모티베이셔널 스피치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한 번은 이 세일즈맨들 앞에서 이 모티베이션 스피치를 했는데 너무나 감명받은 수백 명의 세일즈맨들이 끝나고 나서 소리 지르고 뭐 가슴끼리 부딪히고 그랬고요. 또 한 번은 이 다른 연설을 하고 나오는데 그 나오는 길에 라소다 감독을 만나려고 아주 수많은 그 노인, 여성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고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분에게 그래도 가장 최고의 청중은 자기 다저스 팀 멤버였습니다. 긴 야구 역사 그래도 기억나시죠? 88년 우승 그 오클랜드 에이즈를 깨고 우승했을 때 그때 그 선수들 모티베이션 시킨 거는 아주 최극도로 역사에 남아있죠. 그 오클랜드 에이스를 누르기 전에도 사실 내셔널리그에서 뉴욕 매츠 강저가지고 뉴욕 매츠 물리친 것도 아주 언더독이었는데 유명한 스포츠캐스터 밥 커스터스가 아주 우리 다저스 팬에게는 기분 나쁜 말인데 월드 시리즈에 출전한 역사상 최악의 라인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어서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본 그 컬트 깁슨의 그 마슬 같은 홈런에 또 오럴 허이샤이저의 그 피칭 이런 것이 우승을 남긴 역사 정말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주 오럴 허이샤이저 이렇게 보시면 착한 소년처럼 생긴 그 선수에게 강함을 불려주기 위해서 아주 불독이란 별명을 지어준 그 라소다 전 감독이죠. 그래서 허이샤이저는 지금도 얘기해요. 자기가 인생에 가장 큰 선물 받은 게 바로 그 불독이고 타미 라소다다고요. 그 우승하고 그 샴페인에 푹 젖어가지고 왼손잡이라 왼손을 치켜들면서 소리 지르던 모습 기억나실 겁니다. 아무도 우리가 디비전을 이길 줄 몰랐다. 또 우리가 마이리 매스를 꺾을 줄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올 정규 시즌에 104승 경기를 승리한 에이스를 우리가 물리칠 줄 몰랐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승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맞아요. 그 외 저 필드에서 우승 순간에 그 키가 좀 작으신 분 아닙니까? 키가 작고 배불뚝이 그분이 그냥 뛰어가면서 양손을 위로 그냥 마구 뻗던 그 기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뒷얘기들이 수없이 많은데 또 어떤 얘기들이 좀 더 재밌는 게 있습니까? 예, 라소다 감독이 사실 최근 들어서 건강이 점점 더 악화돼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몸은 그래도 항상 이 다저스를 향한 에너지와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오럴 헐샤이저가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페이스타임으로 한 번씩 안부를 묻곤 했다고 하는데 헐샤이저 말이 한 가지 흥미로워요. 이번에 템파베이를 누리고 우승했는데 이번 32년이 지나고 이번 우승까지 보려고 라소다 감독의 의지로 오늘까지 견뎌왔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참 라소다 감독 76년에 월터 올스턴 감독이 은퇴하고 마침내 다저스 사령탑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 76년 그때 당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이 다저스 팀이 전력이 최고였습니다. 그럼요. 특히 내야진 기억나시죠? 1루수의 스티브 가비, 2루의 데이비 롭스, 네. 쇼스톱의 빌 러슬, 네. 3루에는 펭귄이라는 별명 가진 론 세이, 아주 기랑성 같은 이름들이죠. 네. 근데 이 네 선수가 라소다 감독이 마이너 리그 시절에 코치를 했던 선수들이라 더 가까웠다고 하네요. 네, 네. 그리고 79년부터 82년까지 4년 연속에서 다저스의 루키상을 받은 4년 연속 배출해냈는데 이때 나온 이름들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네. 릭 서클립, 이 오른쪽 투수죠. 네, 네. 또 이 불펜에서 아주 유명했던 스티브 하우, 그리고 2루수 스티브 섹스. 이게 4년 연속 배출했고 네. 1988년 드래프트가 또 재밌는데요. 그때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 이 선수는 가족 친구, 패밀리 프렌드여서 라소다 감독이 약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 선수는 아주 라운드도 퍼스트, 세컨드, 서드 라운드도 아니고 62번째 라운드에 전체에서 1390번째 뽑힌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누군지 기억나시죠? 네. 명예전당까지 오른 캐쳐 마이크 피아자죠. 네. 네. 마이크 피아자의 아버지가 아마 타밀라소다 감독과 친분이 있어서 좀 백으로 들어갔죠 그때. 그렇죠. 네, 원래 그렇게 실력이 없던 선수였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참 많은 얘기가 있는 그런 감독인데 정말 명복을 빕니다. 네, 명복을 빕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돈 박사였습니다.